안녕하세요. 정보 5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총 4번의 수업을 통해서 기본 명령어에서부터 변수, 연산자, 조건문 등등등을 많이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나가기 앞서서 우리가 반복문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if문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나 해보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1,1에 플레이봇이 있어요. 그리고 3,1에는 바둑돌 6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레이봇은 이렇게 걸어가다가 3,1에서 바둑돌 6개를 확인을 하고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파악해서 여기 아래에 보이는 것과 같이 짝수입니다를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선 바둑돌이 몇 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둑돌 위로 먼저 가야겠죠. 그래서 move 그리고 move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바둑돌 위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바둑돌의 개수를 알아와야 돼요. 이럴 때 사용했던 함수가 뭐였죠? 네, count 오브젝트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count 오브젝트를 통해서 a라는 변수에 값을 집어넣어줘요. 지금 이 월드를 보면 값은 6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해주는 바로 if문을 사용을 할 건데요. if문을 가지고 오면 플레이봇에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조건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조건식이 성립되었을 때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조건식에는 이 내용 안에는 짝수라면 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짝수라면 짝수를 출력한다. 그리고 else는 그렇지 않다면 홀수를 출력한다. 이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빨간 부분에 짝수라면 이라고 하는 것의 식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요? 자, 짝수가 되려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죠? 짝수는? 네, 0이죠. 그래서 A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라는 식의 표현이 됩니다. 자, 만약에 A가 2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를 출력한다. 어떻게 하죠? 네, 프린트 짝수입니다를 출력을 합니다. 반대로 LG는 밑에다가 프린트 홀수입니다. 이거를 출력을 하면 아래에 있는 목표와 같은 상태가 도출되게 됩니다. 됐나요? 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얘는 선생님이 아예 코드를 쫙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보고 플레이봇이 월드에 놓는 물건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면 첫 번째 if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else if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else가 여기 있어요. 그럼 총 3개의 경우로 있다고 보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숫자 31을 넣어 볼게요. 31은 20보다 작거나 같나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if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으로 가볼게요. else if에서 현재 숫자가 31이죠. 31은 40보다 작거나 같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else if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else if 안으로 들어왔더니 else if에는 하나의 if와 하나의 else로 존재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숫자 31도 적어볼게요. 숫자 31을 적으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가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남은 그렇지 않다면이 되겠죠. 그럼 결국의 답은 이 put 오브젝트 딸기가 답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플레이봇은 딸기라는 물건을 월드에 놓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면요. 지금 2명의 학생이 다양한 포즈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이 학생들은 지금 운동되는 모션을 보면 같은 동작을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있죠. 자, 특정한 부분을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을 보고 이 학생들이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가요? 지금 진영이는 이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까요? 네, 아마 손을 벌릴 거예요. 그러면 민수는 어떨까요?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까요?
네, 민수도 마찬가지로 손을 벌릴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다음 동작이 어떤 모션을 취할지 알 수가 있어요. 같은 모양이나 색이 반복된다면 그것을 규칙적이라고 하는데 반복되는 규칙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갑자기 생각해 보라고 하면 그렇게 딱 떠오르긴 쉽지 않죠. 우리 일상생활에 반복되는 예로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학번이나 구구단, 그리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계단 올라가기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통점은 어떤 걸까요? 네, 바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반복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실내화를 던지는 것은 나쁜 행동입니다. 라는 그 문구가 있어요. 선생님은 이 문구를 총 100장을 프린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실내화를 던지는 것은 나쁜 행동입니다라는 것을 출력 영역에 총 100개를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태까지 배웠던 코드를 가지고 얘를 코딩을 하면 어떤 내용, 어떻게 짤 거예요? 네, 아마 이렇게 1번 줄부터 100번 줄까지 프린트, 실내화를 던지는 것은 나쁜 행동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1부터 100까지 실내화를 던지는 건 나쁜 행동이다를 쭉 출력을 하는데 이 100줄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금방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100번 정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얘를 딱 3번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요? for문을 사용을 하면요. for문이라는 반복문을 사용을 하면 얘를 3줄로 줄일 수 있어요. 즉, 반복문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선생님 모르겠어요. 네, 이제부터 이게 어떤 건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for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영어 for. 네, for는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지금 여기 형식을 보면요. form은 옆에 작은 가로가 있고요. 중가로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가로 세트랑 중가로 세트가 for문이랑 같이 있는 형식이라고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중괄호 안에는요,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야 하는 일을 하는데 언제 하냐? 바로 뭐뭐 동안에, 요 괄호, 작은 괄호 안에 있는 동안에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하나씩 풀어두도록 할게요. 첫 번째, for는 뭐뭐 동안에라는 뜻이고요. I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2차 시 때 배웠죠. 그 변수에서 i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1부터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는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 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보면 앞에는 조건이고요. 뒤에는 증감식이에요. 선생님 여기까지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라고 할까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i가 1부터 시작해서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가 하나씩 증가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읽을 때는요. form은 한 번 읽고 올라와서 또 읽고 올라와서 또 읽고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위에서 한 번 읽고 올라가서 또 읽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i가 몇일까요? 방금 설명했죠? i가 시작점에는 1이다. 여기 form은 for i는 1. 그래서 i가 1일 때 봤어요. 그랬더니 i가 10보다 작네요. 조건식도 만족을 하네요. 자, 그러면 해야 하는 일을 수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이 해야 하는 일을 수행을 하는 동시에 그 for문에 있는 증감식 있죠. i 플러스 플러스 그것도 같이 수행을 합니다. 다시 설명을 할게요. i가 1일 때 해야 할 일을 수행을 하고요. 동시에 i가 하나가 증가됐으니까 i가 2가 됩니다. 자, 이제 i가 2가 됐어요. 그리고 조건식을 봤더니 i는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또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어때요? 2는 10보다 작죠. 그래서 또 해야 할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을 또 합니다. 자, 이거 하는 동시에 i가 3이 되겠죠. 하나가 증가가 되니까. 자, i가 3이에요. 자, 이제 볼게요. 조건식에 i는 1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자, 해야 할 일을 하는 동시에 i는 하나가 또 증가가 되기 때문에 i가 4가 돼요.
자, i가 4가 됐어요. 또 볼게요. i는 10보다 작거나 같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해야 할 일을 해요. 자, 해야 할 일을 하는 동시에 또 i가 하나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i는 5가 됩니다. 자, i가 5가 됐는데 5는 또 1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또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자, 일부러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게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해야 할 일을 하는 동시에 i는 또 하나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i가 6이 됩니다. 자, 6도 마찬가지로 10보다 작거나 같죠. 자, 그래서 또 해야 할 일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수행을 하면서 i는 7이 될 거고요. 7도 10보다 작으니까 해야 할 일을 수행을 하고요. 해야 할 일을 수행을 하는 동시에 또 i는 커지니까 8이 되겠죠. 자, 8도 마찬가지로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동시에 9가 됩니다. 자, 9가 됐어요. 또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해야 할 일을 하고요. 해야 할 일을 하는 동시에 i가 하나가 증가가 되니까 i가 10이 됩니다. 자, i가 10이요. 자, 이제 볼게요. 자, 10은 10보다 작거나 같나요? 이 조건식이 성립하나요? 네, 조건식이 성립하죠. 자,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또 수행을 해요. 자, 해야 할 일을 수행을 할 때 동시에 i가 하나가 증가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i는 1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볼게요. i가 11인데 11은 10보다 작거나 같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수행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방금 선생님 맨 처음에 설명해줬던 그 프로그램 코드를 봐서 총 3줄로 만든 포문이에요. 지금 얘는 i는 1부터 i는 1000보다 작을 때까지 프린트 실내화를 던지는 것은 나쁜 행동입니다를 출력을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총 이거는 몇 번 출력을 하는 걸까요? 네, 1000번 출력을 하는 거죠. 1부터 1000까지 총 1000번 출력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sum이라는 변수에는 0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or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for문 볼게요. 자, for에 맨 처음에 i는 1이래요. i는 1이래요. 자, 1은 5보다 작거나 같네요. 자, 그러면 해야 할 일을 하죠. 지금 이 프로그램 코드에서는 해야 할 일이 sum은 sum 플러스 i예요. 그럼 이제 해야 할 일을 해볼게요. 자, sum은 지금 현재 0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i가 1이 더해졌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sum에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갈 건데 해야 할 일을 하는 순간에 동시에 i가 하나가 증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i가 하나가 증가가 돼서 이제 2가 됐어요. 자, 올라가서 조건식을 볼게요. i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또 해야 할 일을 수행을 한대요. 지금 i가 어때요? 2죠. 2는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래서 또 해야 할 일의 3번 줄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sum에 1의 값이 들어오고 i에 2의 값이 더 넣으면 3이라는 값이 sum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순간 또 i는 그렇죠. 이젠 자동적으로 나올 거예요. 3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은 또 5보다 작거나 같은 또 이 식이 조건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이 아래에 3번째 줄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sum 3은 i를 더한 값을 넣어준다. 지금 i가 몇이죠? 3. 3 더하기 3은 6. 그래서 sum의 값에 6이 들어갑니다. 동시에 i는 하나가 증가돼서 4가 됩니다. 자, 2번 줄에 다시 조건식을 볼게요. i는 5보다 작거나 같죠? 네, 4는 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또 성립을 해서 sum에 6이 들어가고요. 6과 4를 더한 10이라는 값이 sum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시에 i는 5로 증가가 되겠죠. 자, 이제 5 볼게요. 5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하네요. 그럼 또 3번 줄을 수행을 할 거예요. 지금 3번에는 10이 들어가 있고요. 10과 5를 더한 값인 15가 sum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동시에 i는 6으로 바뀌게 돼요. 자, 6은 5보다 작거나 같나요? 네, 아니죠. 그래서 6은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포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5번 줄을 수행을 해볼게요. 프린트 sum을 하세요. 지금 현재 sum의 값은 네, 1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5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여태까지 포문을 기본적으로 배워봤는데 이 과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레이봇 앞에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피자네? 이게 장갑이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플레이봇은 직접 그 물건 위로 올라가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물건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move를 해야겠죠. 그리고 물건을 알아낼 거예요. 어떤 물건인지 알아내려면 그렇죠. A는 what 오브젝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rint A를 하면 이렇게 피자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또 move를 할게요. 왜냐면 이제 가리비한테 갈 거니까. 자, B는 what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print B를 할 거예요. 모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말로 같이 따라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가리비 위에 있어요. 이제 장갑한테 가볼게요. 장갑한테 가려면 move를 사용을 하겠죠. 자, move 갔어요. 그 다음에 C는 what 오브젝트고요. print C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 값은 장갑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쿠키한테 가볼 거예요. 자, move 갔어요. 그 다음 D는 what 오브젝트고요. 그 다음 print D예요. 자, 이렇게 하면 쿠키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됐는데 코드를 보다 보니까 선생님도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껴져요.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네, 첫 번째 이 세 줄이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세 줄도 같고요. 세 번째 요 세 줄도 같고요. 네 번째 요 세 줄도 같아요. 결국에 이 세 줄이 4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줄을 이렇게 4번 반복되게 포문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포문 보시면요. i는 1부터 시작해서 i가 4보다 작을 때까지, 즉 1, 2, 3, 4, 총 4번을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i를 0부터 시작을 해서 i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가능하나요? 네, 바로 가능합니다. 0, 1, 2, 3 이렇게 4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1, 12, 13, 14 이렇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i는 11부터 14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개수로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는지 같이 한번 예제 3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제예요. 자, 먼저 맨 처음에 시작점이 a가 3이었어요. 그러면 a가 3일 때 어때요? a는 6보다 작다는 조건식을 만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move를 한번 사용을 합니다. 자, 동시에 a가 하나가 증가가 돼요. 자, 이제 다시 볼게요. a가 4예요. 조건식 만족하나요? 네, 만족합니다. 그래서 move로 갑니다. 자, 또 동시에 a는 5로 가요. 자, 5는 a가 6보다 작다라는 걸 만족하나요? 네, 만족합니다. 그래서 move 가고요. 동시에 a는 하나가 증가돼서 6으로 갑니다. 자, 6으로 가서 이제 만족하나 봤더니 어때요? 네,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총 3개의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을 작성을 하면 move는 총 3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3번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i가 현재 22예요. i가 22예요. 이때 얘를 출력을 하래요. 자, 어때요? 조건식 만족하니까 출력하겠죠? 네, 선생님이 이거 너무 기니까 그냥 프린트 이런 식으로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수행을 하는 순간 i는 하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19가 될 거예요. 자, 19가 됐는데 이 조건식 만족하나요? 네, 만족해요. 그래서 똑같이 또 print hello world를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줄어들었죠. 자, 18이에요. 어때요? 얘를 조건식을 만족하나요? 네, 만족해요. 그래서 얘도 print 이렇게 출력이 돼요. 동시에 i는 또 하나가 줄어들어서 17이 돼요. 자, 조건식 만족하나요? 아니요, 안 만족해요. 그래서 얘는 끝나게 되고요. 총 3번의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a가 현재 1이에요. a가 현재 1이에요. 자, 어때요? 4보다 작죠? 네, 그래서 얘를 수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move 한번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꽃을 놓을 거래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냥 꽃이라고 보세요. 자, 꽃을 놨어요. 자, 그 다음에 move 이동을 했어요. 그럼 지금 플레이봇은 이 3,1에 위치합니다. 자, 이 해당하는 내용을 수행을 하는 순간 이제 a는 뭘로 바뀌었죠? 네, 2로 바뀌었어요. 자, 2로 바뀌었어요. 2로 바뀌었더니 이 조건식이 4보다 또 작네요. 자, 그래서 또 해볼게요. move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꽃을 또 놔요. put 오브젝트 꽃. 그리고 move 이동을 합니다. 그럼 현재 로봇은 5,1에 위치를 할 거예요. 동시에 a는 3으로 바뀝니다. 자, a가 4보다 작다라는 조건식을 또 만족을 하죠?
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걸 또 수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move 이동을 하고요. 여기에 꽃을 다시 놔줍니다. 자, 그 다음에 move를 또 이동을 합니다. 자, 이것을 하는 순간 A는 4로 바뀝니다. 자, A가 4로 바뀌어서 조건식을 봤더니 어때요? 네, 조건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건데요. 네, 그러면 답은 이렇게 월드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예요. 5차시 동안 많은 내용들을 배웠는데요. 많은 예제와 많은 문제풀이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더불어서 더 재미있게 수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